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거기 203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저 203페이지 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 랜드 해커스 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주까지는 뭘 우리가 했죠? 지정입니다. 지정은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 우리가 전주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 80%가.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지정은 몇 문제 출제되죠. 12문제. 요거 12문제 무조건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전주에 했던 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죠? 등기죠. 등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 뭐 접근발이 안 좋네요. 등기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기본기를 갖춰야 돼요. 기본기. 이 등기는 뭡니까? 책을 못 읽어요. 자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기본기를 갖추려면 무슨 체력이 돼야 돼요? 기초 체력이 돼야죠. 오늘 또 하나 맞췄습니다. 기초 체력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그러면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기본기를 이제 갖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계속 어때야 돼요?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 우리나라가 맨날 뭐 축구에서 가서 뭐 우승을 못하죠. 왜 우승을 못할까요? 기본기가 안 잡혀서 그래요. 기본기. 그러니까 너무 영어 뭐요? 우승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1등을 해야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기를 갖추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부터 천천히 기본기를 갖춰야 돼야 되는데 기본기. 그러면 기본기는 계속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밖에 없죠. 반복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등기를 잘하려면 그 밑에다 위에다가 여백들이 많으니까 기본기를 한번 갖춰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물건의 특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203페이지 보니까 여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건의 특질. 요걸 기본기를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물건의 특질. 물건의 특징은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절대성과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베타성. 이걸 무조건 우리가 숙지해줘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죠. 우선적 효력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적 청구권. 여기에서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어느 걸까요? 여기에서 요거 물건적 청구권 요거는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작년에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우리 등기법에서도 물건적 청구권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물건적 청구권은 몇 개일까요? 세 종류가 있어요. 반환 뭐가 있을까요?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물건적 청구권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만 기초 체력을 갖춰서 자꾸 뭐에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환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점유가 필수라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자꾸 더듬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서 배웠으니까 기본기 다져졌나 봅시다. 이 역자가 무슨 역자예요? 서비스라고 그랬죠. 서비스는 뭐예요? 편익이죠. 편익. 그러면 지역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점유해야 안 해요. 배타적 점유를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기본기를 갖췄으니까 이제 써먹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 X. 여기는 뭐예요? 점유 O. 그러면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가 이거죠.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지역권에 있어서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요? X. 이게 바로 작년에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 출제된 거고 자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결론적으로 몇 개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그럼 물건적 청구권이 점유권으로 들어가요. 뭘로 바뀔까요?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도 몇 종류죠?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체력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러면 잡아봐요. 물건적 효력과 관련돼서 물건하고 채권이 있는데 누가 이겨요?
물건이 이기죠. 왜 물건이 이겨요? 물건은 절대권이니까. 그럼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요? X.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대항력을 먼저 가졌다면 채권이 우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나 우선한다. 이러면 틀리게 되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선적 효력이죠. 우선적 효력.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베타성과 관련돼서는 뭐 두 가지가 있죠. 또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과 또 뭐가 있어요? 일물일관주의. 자, 공시라는 것은 뭡니까? 이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보일 시자죠. 그럼 부동산은 뭘로 보여줄까요? 등기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뭘까요? 인도. 인도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민법 시간에서 우리가 배우면 되고. 자,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의 공통점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무슨 여건이 있어요? 공시 여건이 있죠. 부동산은 뭘로? 등기로. 동산은 인도로서.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법을 한번 붙여볼까요? 무슨 법이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 요게 이제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을 잘 하려면 여기 읽어봐요. 뭐요? 물건. 물건법을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일물일관주의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이게 뭐예요? 일물일관주의. 요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 됩니다. 원칙이 있으면 A가 있겠죠. A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용인물건. 용인물건하고 집합건물이 있죠. 요거는 A제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또 우리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우리 등기법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집합건물. 용인물건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예요? 별표가 3개짜리가 되죠. 그럼 벌써 물건의 특질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한두 문제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적은 봐봐요. 지적은 바로 오면 바로 도출할 수 있어요. 등기는 바로 도출이 안 돼요. 설명을 듣고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서 내뱉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걸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일단은 기본기는 다져놨지만 뭐 일물일건주의 원칙, A적으로 용인물건, 집합건물이 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이거 이제 기본기가 자꾸 다져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소유권자죠. 자, 어라테 그러면 어라테 토지의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일물일관주의에 위배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무슨 절차를 밟고 가야 돼?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 갑이 어라테 전세권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여기 봐봐요. 용인물건은 일물일건주의 뭐다? A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일부의 전세권은 당연히 가능하죠.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소유권은 뭐 봐요? 소유권은 뭐예요? 기초체력이 됐나 봅시다. 사용, 수익, 처분. 자, 그러면 여기는 전세권이죠. 무슨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 누가 뺏어갔어요? 전세권자가 뺏어갔죠. 그러면 사용, 수익. 양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그래서 무슨 변경? 양적 변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기초 체력을 강화한 거고 그걸 가능해서 이제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져 나가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토지 일부의 분할 절차를 밟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어때요? X.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소유권에 대해서 토지 일부에 소유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기존 필지가 7이면 여기는 7-1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적 파트에 배운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본 등기가 다져갔으니까 어디 몇 년? 20년. 자주, 평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연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할까요? 어디 취득하죠? 이게 무슨 취득시에요? 점유취득시효잖아.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어디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몇 년이죠? 20년. 만약에 여기서부터 20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면 20년에 빵과 뚫려야 안 뚫려요? 뚫려. 메꿔야 돼? 안 메꿔요?
맥과죠.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뭐에 기본기를 자꾸 다져서 그러면 기본기만 다지면 뭐해요? 뭐 한 번 해가지고 기본기는 성립이 안 돼요. 계속 반복. 몇 번 반복이 돼야 돼? 25번. 그거는 잘 기억하네. 오늘 두 번째 맞췄습니다. 자, 25번이 반복이 돼야 돼. 근데 1년에 뭐 수업 끼껏 들어봐요. 5번 듣는다고. 그러면 뭐 몇 번이 모자라요? 20번. 본인이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더라도 그럼 뭐예요?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일물일건지에 뭐가 된다? 왜? 그러면 에워놓고도 이제 왜인지를 몰라요. 저게 이제 뭐예요? 아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몇 개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 몇 개의 권리가 탄생해요? 10개. 그러면 집합건물은 당연히 일물일건지에 뭐가 된다? 예외.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놨으니까 무조건 이제 숙지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우개가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마음에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가 없으니까 봐봐요. 자, 우선적 혈액 읽어볼래요? 절대성 여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책을 읽을 때 우선적 혈액을 보면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절대성, 물권적 청구권, 대대성, 물일건지, 배타성 또 속네요. 자, 그러면 그걸 봐봐요. 공시원칙 읽어봐요. 배타성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 이제 두 개가 딱 정립이 되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물권법 총칙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오늘 책에 가서 민법 기본서를 읽어봐요. 그러면 물권법 총칙 그러면 우선적 혈액, 물권적 청구권, 공시의 원칙, 일물일건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걸 지우는 순간 또 뭐예요? 다 까먹어요. 자, 다 지워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절대상. 아, 그렇구나. 우선적 혈액과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세 종류가 있다. 반환, 제거, 예방. 반환은 뭐예요? 점유가 필수예요. 그럼 힌트 하나 가르쳐주죠.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22회 때 봐봐요. 다음 중 저당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문에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은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뭐는 제된다. 반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기본기를 갖출 게 두 과목이 있어요. 뭐예요? 민법하고 특히 이제 등기법과 관련돼서 요 두 개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학교론을 잡겠다. 그러면 뭐예요? 한 달 만에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선생님, 저 공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있어. 공법은 법률이 몇 개예요? 6개. 그러니까 암기할 사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1차 과목에서 민법과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 요거는 기초 체력과 기본기를 단단히 다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으면 급한 마음 물 거 없어요. 세월이 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틈틈이 우리가 뭐예요? 자꾸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걸 기억해두고 언제 다 까먹었어요. 봐봐요. 우선적 혈액 어디 있어요? 배타성. 그러면 일물일건주의 어디 있어요? 배타성.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어디 있어요? 저자성.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요걸 머릿속에 완전 째려보내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봐봐요. 자, 우선적 혈액 읽을 때는, 우선적 혈액 읽을 때는, 요거는 물건의 특질 중에서 무선성을 나타낸다. 절대성. 그렇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싸우면 누가 우선해요? 아니죠. 제한하니까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하겠죠. 그렇죠. 우선한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우선적 혈액이다. 우선적 혈액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하나 딱 적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종류. 자, 물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도 몇 종류에 크게, 토탈은 몇 종류?
8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편제로 나눠지죠. 점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본권. 자,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는 뭘까요? 요거는 사실상 지배, 요거는 현실적인 지배, 즉 정미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바로 본권이 되는 거예요. 본권. 자, 그러면 요거 지우개를 딱 붙여놨어요. 자, 점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죠.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어요. 본권은 누구예요? 학원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도둑놈이 뭐예요?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소화가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화가 됐으면 연결고리를 해놔야 되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몇 개로 편제가 구성되죠? 2개. 읽어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 3종류.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머릿속에 기본기를 다져놔야 된다는 거야. 자, 본권은 그러면 몇 개로 나눠지느냐? 여기 봐봐요. 뭐요? 소유권. 소유권은 뭐예요? 요렇게 사용, 수익, 처분 요렇게 가죠. 자, 사용 수익이 뭐예요? 요게 사용 가치. 요 처분이 뭐예요? 교환 가치.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 가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게 경매죠. 경매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죠. 뭘로 빠져나가요? 담보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소유권은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소유권은 다시 무슨 가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정대시키는 것. 이게 바로 소유권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계량행위.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뭐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죠. 특히 이제 대리 파트에서 많이 들어봤죠. 계량행위, 이용행위. 이제 저 들었으니까 이제 뽑아내야 돼요. 자기가 이제 봐봐요. 계량행위가 뭐고 이용행위가 뭐냐? 계량행위가 뭘까요? 그런데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 계량행위가 계량행위요. 이용행위가 이용행위요. 자, 계량행위가 뭐냐? 그러면 계량행위가 뭐냐? 읽어봐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계량행위가 되는 거야. 자, 이용행위가 뭘까? 이익을 창출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용행위가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전 우리 배웠죠? 전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전이 답으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지목 변경이죠. 그러면 전에서 답으로 하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였죠. 근데 그러면 대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전에서 답을 성질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의 변형에 대해서는 계량행위와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변경이니까? 지목 변경이. 그러면 지목 변경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계량행위에 속하지만 성질을 변형시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읽어봐요. 뭐예요? 성질을 변형시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자기가 이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자, 계량행위 따로 놀고 소유권 따로 놀고 그러니까 기초 처리가 탄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량행위 개념을 잡았네. 계량행위란 읽어봐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정대시키는 것. 이용행위는 뭐예요? 이 창출행위. 이게 바로 무슨 행위죠? 이용행위가 돼. 그러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써먹을 수 있도록 계속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용익. 그러니까 용익물건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용익물건은 그러면 뭐가 없어요? 처분이 없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니까 요거는 완전 물건이 되고 요거는 불완전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용익물건은 그러면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이제 딱딱 이제 기초가 정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봐봐요. 자, 소유권은 무슨 수익이죠? 사용수익 처분.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이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을 예를 들어볼까요?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서 읽어봐요. 사용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읽어봐요. 제한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한물건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용익물건이 하나 탄생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가치, 즉 교환가치를 따져주는 게 이제 무슨 물건? 담보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물건은 뭐가 있느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네.
자, 그러면 이제 담보물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가치를 따져주죠? 교환가치. 교환가치라는 것은 읽어봐요. 경매. 그러면 담보하고 경매가 만났어요. 뭘까요?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났다.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 이미 경매가 돼. 아, 그렇구나. 자, 경매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어요. 그러면 강제 경매는 대표적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바로 강제 경매고,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 무슨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가 돼. 그럼 경매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붙여보자고요. 이제 몇 개 연습을 좀 하고 가자고. 자, 그러면 점유권은 여기,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상 지배니까. 이렇게 이제 뭘 가져와야 되고.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1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 당연히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각구 써놓으세요. 각구에 기록된다는 거야. 각구. 자, 영유물건은 그러면 영유물건 중에 지상권 등기가 되고요. 지역권 등기가 되고 역시 전세권이 등기가 되겠고,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질권은 요거는 통상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간접적으로 시험 범위예요. 민법에서는 시험 범위 자체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대상이 동산하고 건립밖에 없거든. 그럼 질권은 무슨 질권이다?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이야. 그러면 동산 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부동산은 뭘로써? 등기, 동산은 인도. 그렇죠?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 능력이 있죠. 그러면 저당권에 특수 저당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건저당권. 건저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물건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또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되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 유치하려면 뭐가 필수예요? 그래요. 점유가 필수야. 그러면 요거 이제 살을 좀 붙이고 점유.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같은 운명 공동체야. 공동체예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상실하고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을 재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유치적 효력이 있다. 어때? X. 왜? 저당권은 점유 X거든. 점유 X라는 겁니다. X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도 읽어봐요. 경매. 저당권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의미가 달라. 유치권의 경매하고 저당권의 경매는 경매의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무슨 경매일까요? 팔아서 돈이 얼마 가는가 읽어봐요. 한가 경매. 그죠? 요거는 뭐예요? 무슨 경매가 되죠? 우선 경매가 돼. 그래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이걸 기억해 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러면 우선 경매가 아니라 무슨 경매? 한가 경매. 저당권은 우선 경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경매의 의미가 약간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초 체력이 됐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때?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각구에 등기될까요? 얼구에 등기될까요? 얼구. 그럼 얼구는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해 권리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각구는 소유권. 그러면 각구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 각구를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 돼요? 각구. 자, 그러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얼구.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각구는 소유권. 이게 이제 기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걸 특히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봐봐요. 유치권은 뭐가 필수해요? 점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물건?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제한물건. 여기는 본건.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돼 볼까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유치권은 안 돼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전권은 안 돼. 그러면 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느냐? 읽어봐요. 점유. 점유에 기한 물권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의 의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까먹어서는 안 돼. 머릿속에 이제 달달달달 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니까.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었어요.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건.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무슨 가치? 사용 가치, 교환 가치. 교환 가치가 대표적인 뭐예요? 경매, 담보, 그렇죠. 그러면 사용과 수익, 그러니까 무슨 물건? 영입 물건. 영입 물건은 지상, 지역, 전세, 그렇죠. 담보 물건은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에 특수 저당이 있어요. 뭐예요? 건저당권. 자, 그러면 유치권은 항상 머릿속에 점유, 요거는 점유 X. 이걸 머릿속에 달달달 떠올라야 돼요. 유치권은 그러면 유치권도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당권도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그러면 무슨 경매? 한가 경매. 저당권은 우선 경매. 그러면 담보물건과 경매가 만났다. 이미 경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꾸 반복을 하라고요. 반복을.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다? 8종류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물건법은 아직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요것만 외워두면 이제 물건법 총칙에 체계가 잡히고요. 자, 물건법 총칙이 딱 끝나서 물건법 강론 파트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 이제?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끝났는데요. 건저당이잖아. 그래서 물건법 마지막 파트가 뭐야? 건저당권이 나오는 거야. 건저당권. 건저당권.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요거는 머릿속에 이제 사용만 해먹으면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03페이지에 또 하나 적어줄 거는 요 세 가지 개념, 네 가지 개념을 한번 또 써놔봐요. 그래서 권리. 자, 그래서 이제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 또 다시 잡아야 돼. 권리가 뭐라고 우리 했죠? 자, 이렇게 잡아야죠. 합의,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권능이란 그러면 권능이 뭐라고 그랬죠? 권리. 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란 그러면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렇게. 자, 권한이란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원천. 이렇게 이제 딱 잡혀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을 이제 사용해 먹어야 됩니다. 사용을 해 먹지를 못해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힘. 힘이 뭐예요? 물건. 그래서 물건이라고 딱 써놓고요. 요건 뭐예요? 그건 채권이죠. 자,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져. 물건과 채권은 그러면 힘, 파워, 절대권이라는 거네. 채권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상대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파워다. 요거는 절대권이다. 유치권은 세권, 상대권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이제 이걸 어디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써먹어줘야 돼요.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가등기.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가가 뭐예요? 임시가짜거든. 그러면 물건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절대권. 그럼 물건적 청구권에다가는 순위 합파할 필요가 없거든. 물건은 그 자체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건적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채권은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에요? 상대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순위 합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채권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라는 이유는 요 다음 단계를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물건과 채권은 뭐예요? 권리의 종류가 되는 거지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써봐요. 자, 뭐 하나 써놔봐요. 소유권이네. 소유권. 자, 소유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면서 권리. 이렇게 빠지는 거야. 물건이면서 권리야.
자,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뭐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각각을 뭐라고 그래?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몇 가지 권능이 있다. 세 가지.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걸 각각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초 처리기 하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권능이 뭐냐 그랬더니 권리 능력. 아니 권리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권능이야.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써놨죠? 전세권. 전세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전세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권리. 그러면 전세권은 그러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몇 가지 권리 내용이 있어요? 사용과 수익. 그렇죠. 사용 수익이라는 거야. 무슨 물건? 영익 물건 이렇게 돼.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 그래서 불안전 물건.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봐봐요. A라는 사람한테 두 개의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두 개의 권리, 지위상 두 개의 지위를 뭐에 놔둘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어디가 커? 소유권. 이때 뭐가 사라져? 전세권. 전세권은 뭐의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혼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혼동.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권능과 권리의 관계.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됐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이면서 뭐예요? 권리.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용, 수익. 그렇죠. 사용, 수익. 그래서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건이고 그러면 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은 사용, 수익. 그래서 무슨 건? 용익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거든. 그러면 용익권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용익권에는 네 종류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하나는 임차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소통이 돼야지 이제 의미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사소한 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기억해서 자꾸 폭발력을 발휘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때요? X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되는 거야. 권한.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게 또 나중에 지문에 가면 잘 안 보인다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한이야. 그러면 권한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럼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지위 또는 자격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대리권은 뭐예요? 대리권을 읽어봐요. 수권행위. 요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맞아요. 줄수예요? 예, 줄수입니다. 받을 수가 아니라. 자, 수권행위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수권행위가 있으면 뭘까요? 이게 임의대리. 자, 수권행위가 없으면 법정대리. 법정대리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거든. 뭐라고 써놨어요? 의사표시, 주체에 따른 분류. 자, 의사표시를 받았다.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자. 뭐예요? 능동대리. 그렇죠.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협의 무권대리와 편대리로 나중에 나눠져요. 그러면 대리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이 된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한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죠. 그러면 작년에 사실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요 권리, 권능, 권한의 개념은 억수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간단한 문제 한번 보죠. 이건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 어느 날 어디 와서 요 갑토지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요 나무 소유자는 누굴 걸까요? 가까울 거죠. 왜? 어리 아닙니다. 요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 버리거든. 그러면 요 나무의 소유자는 누구 거다? 가까야. 근데 어리 가밭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권한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동의를 얻었다면 요 수목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얽게 되는 거야. 얽게 돼. 자, 이번에는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갑토지죠. 갑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리 건물을 몰래 하나 줬어요. 누구 거예요? 올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 건물과 토지를 뭐예요? 별개로 보고 있어. 그러면 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 거?
읽어. 그러면 갑이 어라테 가서 나가 임마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퇴거 명령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넌 마. 너 나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건물을 부셔 임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철거 명령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읽어봐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뭐예요? 건언이 된다는 거야. 건언.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을 못 해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볼래 이제. 철거. 다시 읽어봐요. 철거라고 읽으면 안 돼.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야. 그럼 퇴거와 철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그러면 우리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예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읽어봐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좀 이따 이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오늘 프린터 나간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잡아야죠. 자, 권리란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의 종류도 배웠고, 자, 권리 또 우리가 배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네요.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이 관계를 또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등기법도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지. 자,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이제 봐봅시다. 읽어봐요. 자, 계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법률, 여건까지. 자, 청약과 성약은 법률, 사실 이제 적어놔요. 법률, 사실, 법률, 여건. 그러면 갑은 어한테 무슨 등기해야죠? 이전 등기해주고 B는 어는 뭐예요? 갑한테 잔금을 치러줘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법률, 효과 이렇게 되는 거네.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효과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천천히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그러면 이걸 샘플로 만들어서 기억을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초보자들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여기 봐봐요. 요거 이제 시옷을 기억해요. 시옷. 요거는 뭐예요? 이응. 요거는 뭐예요? 히읗. 그렇죠. 그러면 시옷이 빨라요? 이응이 빨라요? 시옷이 빠르죠. 시옷 다음에 이응이죠. 이응 다음에 히읗.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법률 사실, 법률 여건, 법률 효과의 관계도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 사실. 제 마음 하나도 몰라주네요. 오래간만에. 이거는 뭐예요? 법률 여건, 법률 효과. 이제 체계는 딱 잡았어요. 그러면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어때? X. 계약은 법률 여건이야. 이제 의미가 다 보여지고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기초공사 좀 하고 갑시다. 어사표시네. 어사표시. 자, 그러면 어사표시는 법률 여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 그러면 요거 사하고 오는 걸 맞잖아요. 법률 사자하고 이렇게 믹싱을 해놓으라고. 이렇게 그래야 오래오래 가요. 막상 이해가 되더라도 나중에 까먹어. 그러니까 어사표시는 법률 여건이다. 그러면 나중에 까먹거든. 그러면 당연히 X죠. 그럼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야. 그럼 어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뭘 꾸려? 계약을 꾸리네요. 계약. 그러면 계약은 다시 법률 여건. 그렇죠.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 여기서부터 먼저 읽어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여건을 이루는 개개의 재료. 이게 바로 법률 사실이 되네.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읽어요. 자, 법률 여건이란 이거부터 읽어요. 읽어봐요. 법률 효과에 여기에다 써요. 원인 이게 바로 법률 여건이에요. 그러면 법률 효과를 읽을 때는 여기서부터 먼저 읽어요. 법률 여건에 읽어봐요. 결과. 이게 바로 법률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득실, 변경. 그렇죠. 득이 뭘까요? 취득. 읽어봐요. 취득, 변경, 소멸. 이게 무슨 변동일까요? 권리 변동이에요. 이게 권리 변동. 권리 변동 크게 몇 개예요? 세 개로 나눠지네. 권리 변동은 득실, 변경. 득이 뭐라고? 취득, 변경, 소멸. 그래 다섯이 무슨 변경? 득실, 변경.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행위. 자, 읽어봐요.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요걸 기억해야 돼. 수학적으로.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사표시가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란 읽어요. 법률효과.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읽어봐요. 하나의 한 개 또는 수개의 어사표시로서 그러면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 읽어봐요. 법률 요건 이렇게 되는 거네. 법률 요건. 그러니까 법률행위란 다시 이야기한다면 법률행위란 일정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예요? 법률 요건. 그럼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알파가 그러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옆에다 써요. 자, 혼인신고가 있어. 혼인신고. 한번 읽어봐요. 혼인이 무슨 표시? 어사표시. 우리 혼인하자 어사표시 했죠. 그렇다고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한 뭐를 갖춰야 돼? 신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혼인신고는 읽어봐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뭔데? 신고. 그럼 혼인은 다해 특별한 사람만 해. 특별한 사람만. 그래서 혼인신고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잡아주고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어사표시. 그러면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OX, X. 어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라니까. 요거 뭐가 있어요? 알파 부분도 있잖아. 그럼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어때? X.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다시요. 어사표시 플러스 뭐야? 알파야. 어사표시가 없다.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자, 상성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럼 상성은 어사표시가 없죠. 그럼 상성은 읽어봐요. 법률 규정에서 파생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연은 어사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정연은 어사표시가 있죠. 그러면 정연은 뭐예요? 두 개의 어사표시가 있네요. 그렇죠? 자, 정연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연은 그러면 법률 규정,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돼. 자, 그러면 정연은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되느냐? 등기해야 돼. 그러면 정연은 뭐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 등기해야 돼. 상속은 법률 규정이죠. 그럼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공사가 또 돼야 되고. 자, 법률사실과 법률사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용태와 사건이 있어요. 용태, 사건. 이거는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면 돼. 사람의 의식작용이 포함되는 게 용태고, 그러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의하지 않은 게 뭐예요? 사건. 자, 그러면 제가 출생하고 싶어 출생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출생은 읽어봐요. 사건. 사망도 사건. 그러니까 크게 이제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진다. 그거는 이제 민법 교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배우면 되고요. 저는 이제 등기법에 먹을 만큼만 우리가 정해두면 되는 거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읽어봐요. 두 개의 어사표시네. 자, 어사표시,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 여기 값은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러줘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 계약.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효과. 무슨 변동? 권리 변동, 득실 변경.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 요건이란 뭐예요? 법률 효과의 원인. 법률 효과란 법률 요건의 결과 뭐예요? 그게 법률 효과가 돼. 그러면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는 인과관계가 바로 뭐예요? 우리 법에서는 요건과 효과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다시 무슨 표시?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러면 이제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요걸 이제 기초공사를 좀 배양해서 저희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복습 좀 한번 해줘. 물건의 특징을 그러면 읽어봐요. 절대성과 배타성. 이걸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물건의 종류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여기 뭐 있어요?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관계. 뭐죠? 다중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잡을 거는,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초공사를 할까? 하나만 더 적고, 우리 이제 좀 이제 진도 나가자고요.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관계가 뭐예요? 이게 법률 관계야. 이게 법률 관계야. 법률 관계. 근데 봐봐요. 근데, 자, 실력은 하나 차이야. 법률 관계가 법률 관계지, 그런 사람은 발전성이 없어요. 법률 관계가 뭐예요? 이게 권리 의무 관계야.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법률 관계야. 읽어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법률 관계야. 자,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가 쭉 법률 관계야. 그러면 권리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게 무슨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무슨 변경? 득실 변경. 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이게 이제 뭐냐? 별표가 3개짜리가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형성권 입선제. 형성권이란 그러면 요거 두 사람이 쌍방이거든. 그러면 요거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게 하는 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이렇게 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져요. 자, 형성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 지배권도 있고, 지배권. 그 다음에 뭐요? 자, 항변권이 있네요. 권리의 작용에 따라서 읽어봐요. 무슨 건? 형성권,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이 있다라는 거야. 항변권. 다 중요하죠. 요 네 개가. 요거는 시험에 다 시험범위야. 그러면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뭐요? 물건. 자, 상대적으로 지배하는 거. 채권. 지배권에는 크게 물건과 채권. 그렇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청구권이죠. 청구권이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뭐예요? 청구권이죠. 여기는 항변권은 뭐예요? 개기는 거. 그렇죠. 개기는 거. 항변권의 대표적인 게 시험 범위가 뭘까요? 자, 그렇죠.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는 거야. 형성권이란 뭐예요? 읽어봐요, 이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 근데 그러면 경우의 수는 하나, 둘 나오죠. 또 하나 나오죠.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면 요번에 권리가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요거는 법인의 공고 의무가 있어요.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 읽어봐요. 요거는 원칙. 요거는 예외.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예에서 나와. 예외. 그러니까 형성권이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거고, 그 법률 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 법률 관계에서 대표적인 게 쏙 들어가네.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여건, 법률 효과. 법률 행위란 어사표시 플러스 뭐요? 알파. 법률 규정은 어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의 것을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요 의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관계, 그 다음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권리 의무의 관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이제 1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1페이지 가니까 맨 앞에 요거는 이제 맨 앞에 부동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법 이렇게 이제 써놨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거기 큰 글씨로 써놨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법. 그렇죠. 등기법. 자, 이렇게 잘라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부동산이 뭐예요?
또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럼 제발 그러지 말고요. 써요. 토지와 그 정착물 거죠. 정착물. 이제 이게 기본기야. 부동산 등기법 우리 맨 위에 있죠. 제목 옆에다가. 그러면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을 뭐라 그래? 부동산이라 그러죠. 그러면 동산이 뭘까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해의 것 그렇죠. 그러면 이 정착물이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건물이네요. 건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화살표 넣으면 되네요.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등기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 그죠? 부동산은 뭘로서 공시하죠? 등기로 공시한다. 이게 기초체력이야. 그러면 기초체력을 갖추면 자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체력이 됐으면 자 봐봐요.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게 이제 기본기를 갖춰가는 거야.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그렇죠. 등기로서. 그러면 요건 등기 의미는 읽어봐요. 뭐예요? 공시. 부동산은 뭘로? 등기. 그렇죠. 동사는 인도. 그러면 부동산과 동사는 무슨 역은 있어? 공시. 공시력은 있죠. 읽어봐요. 또 이제 다 까먹었다. 얼마요? 배타성. 이렇게 나와야지. 배타성. 배타성에는 공시의 원칙이 있는데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사는 인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한 걸 이제 활용해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활용해 먹으려면 어때야 돼? 기본기를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반복이. 그러니까 그걸 못 푸니까 문제의 의미를 이제 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나왔네. 토지와 뭐야? 건물을 뭘로? 등기로 공시하는 법. 이게 바로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 그럼 옆에다 한번 써봐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일단은 개념을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는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소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저진 출제가 안 돼요. 한두 개 지문 나올까? 자, 등기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등기관 자체는. 등기관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년 출제되는 게 뭘까요? 등기부. 그러면 등기법을 알려면 뭐예요? 등기부를 알아야 이제 등기법을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되었으니까 등기부는 그러면 무슨 등기부가 있어요? 자, 토지와 뭐예요? 건물. 그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이때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일까요? 전산 등기부야. 그래서 전산이죠. 전산. 그러면 전산 등기부는 어때요? 연필로서의 타이핑을 쳐요. 타이핑. 그러니까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록이. 과거에는 기재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록이 돼.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고 가야죠. 별표가. 자, 3개짜리. 그럼 가중치로 본다면 독자적으로는 안 나오니까 별표를 하나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되겠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제가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그러면 자 기록이 뒤에네요. 그럼 제가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어때요? 틈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과거에는 등기부의 기록 시기가 바로 여기가 효력 발생 시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틈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법률로 특별히 정해놨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할 때라도 어때? 등기부에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럼 써요. 효력 발생 시기. 자, 효력 발생 시기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다. 어때요? X만 때다. 접수한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접수한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기초공사를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가 집에 가서 이제 반복을 하라고요. 반복.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부동산이라 뭐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럼 부동산 등기법은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어디? 임목에 관한 법률이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뭐뿐이다? 토지와 건물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그러면 뭐예요?
공시. 그렇죠. 자, 여기 읽어봐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아닌 그러면 등기부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 토지와 건물.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가 돼. 그럼 여기서 하나의 논점이 의 부분에서 하나 발생하는 게,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말 때. 접수한 때 조심해둬야 돼. 그래서 별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뭐 배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뭐 배웠어요? 그랬더니 문 닫고 나가니까 다 까먹었어요. 물건의 뭐야? 특질. 그래서 특질. 자, 그러면 물건의 종류. 그렇죠. 물건의 종류. 또 배웠어요? 권리라는 개념. 건능이라는 개념, 건한이라는 개념, 건언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딱딱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가 있죠? 법률 사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 그렇죠?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그렇죠? 관계,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자, 권리 의무의 관계,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이게 법률 관계야. 이 권리, A라는 권리가 B라는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요게 실체법. 그 실체법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다? 민법. 민법은 무슨 법? 실체법. 이렇게. 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무슨 것? 형성권. 요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생각하고 나가야 돼.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이야. 등기법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첫 시간에 뭐 민법적인 내용을 합니까? 우리 등기법을 잘하려면 민법을 안다는 전제 요건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권리, 권능, 권한, 권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머릿속에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수업 들어갔어요. 부동산 등기법 개념 잡고,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거기 1페이지, 자, 전산 등기부, 즉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프린터 안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저 어디에 프린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프린터 딱 준비해 놓으시고요.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